거짓말 손 떨리는 거 다 봤어. 그 다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진료실 문 잠고 어느새 문은 안쪽에서 잠겼고 간호사는 카운터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저는 숨을 고르며 그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환자와 의사라는 경계는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진료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먼저 저는 그의 위에 앉아 입맞춤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의 물건이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6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서울의 한 병원, 비뇨기과 진료실은 조용한 늦은 오후로 가득 찼습니다. 53살의 김정미 원장은 오늘도 평소처럼 차트를 넘기며 환자들을 맞았다. 오랜 시간 의사로 살았고 한때는 같은 길을 걷던 배우자와 함께 병원을 꾸려갔지만 그 삶은 언제부턴가 평행선처럼 나란히만 흐르다 조용히 멈추었다. 아이들이 각자의 길을 떠난 뒤 두 사람은 담담한 말 몇 마디와 도장 하나로 오래된 생활을 정리했다. 처음엔 자유가 선물처럼 느껴졌다. 늦잠을 자고 원할 때 운동하고 책을 펼치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불 꺼진 집의 정적이 어둠보다 먼저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혼자 먹는 늦은 저녁, 식탁 위 식기 소리가 방 안에만 되돌아왔다. 그 조용함은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 한쪽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의사로서 환자를 위로하는 법을 잘 알았지만 정작 자신의 빈자리를 어루만지는 법에는 서툴렀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정민은 손끝이 아주 잠깐 멈추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세월이 얼굴에 고요하게 내려앉았지만 눈매와 미소의 결은 분명했다. 고등학교 시절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던 첫사랑, 마음속 어딘가에 접어두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 없는 감정이 차트 위에 놓인 펜촉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증상을 물었다. 남자의 말투는 예전보다 낮고 침착했지만 오래전 운동장 공기의 온도와 겹치며 그녀의 귀에 차분히 스며들었다. 그녀는 차분히 검사를 권하고 진료 절차를 설명했다. 의사와 환자라는 명확한 경계선 위에서 그녀는 손놀림을 조금 더 천천히, 더 정확하게 움직였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 나온다며 다음 방문을 안내하는 순간 남자가 지은 짧은 미소가 빛처럼 스쳐 지나갔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진료실에서 정민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환자 한 명의 기록으로 남을 만남이 이상하리만치 길게 마음속에 잔향을 남겼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다른 길이 된 듯 느리게 흘렀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낮에는 환자를 만나고 저녁이면 조용한 집으로 돌아왔다. 달라진 건 하루의 틈새마다 불현듯 떠오르는 한 장면, 문턱을 넘던 그의 발걸음, 의자에 앉을 때의 자세, 말끝에 남던 온기였다. 의사로서의 평정은 여전했지만 인간으로서의 기억은 조심스럽게 깨어나고 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설렘이 이름을 갖지 못한 채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음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참 길게 느껴졌다. 김정미 원장은 스스로를 의사로서 냉정히 다잡으려 했지만 하루하루 일상 틈새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불쑥 떠올랐다. 아침 운동을 하다가도 환자를 맞이하다가도 불 꺼진 집 식탁 앞에 앉을 때면 그날의 눈빛과 미소가 기억 속에서 잔잔히 흔들렸다. 그녀는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인간으로서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조심스럽게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결과를 설명할 날이 찾아왔다. 남자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민은 가슴 한쪽이 은근히 조여오는 걸 느꼈다. 그녀는 차분히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에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지만 생활 습관만 조금 조심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40년 전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웃던 그 모습이 겹쳐 보였다. 진료는 끝났지만 마음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가 돌아간 뒤에도 진료실 공기에는 묘한 여운이 남았다. 환자와 의사라는 분명한 경계선 위에서 그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월을 건너 되살아난 작은 떨림이 이제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다시 현재 속으로 들어온 듯했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민은 불 꺼진 거실에서 한동안 불을 켜지 않았다. 고요 속에서 문득 깨달았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움이 때론 삶에 새로운 색을 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랜만에 그녀의 가슴 속에는 미묘하지만 따뜻한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일주일이 다시 흘러 또 다른 저녁 진료가 있던 날, 병원은 평소보다 이상하게 조용했다. 대기실 의자 몇 개가 비어 있었고 카운터에는 야간 간호사 한 명만이 조용히 전화를 받고 있었다. 정민은 차트를 정리하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순간 숨이 멈췄다. 다시 그 사람이었다. 아, 오셨네요. 그녀는 무심한 인사로 마음을 감췄지만 속으로는 반가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난처한 듯 웃었다. 원장님,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잘 반응하지 않네요. 담담하게 건넨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뉘앙스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정민은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했으며 차트를 들여다보는 척했다. 아마 심리적인 요인일 겁니다. 긴장이나 피로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물었다. 정말 몰랐어? 처음 봤을 때 나 못 알아봤어?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오래된 설렘이 함께 스며 있었다. 정민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긴가민가 했어. 오랜만이라. 짧지만 사실상 인정한 셈이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조심스레 그녀의 손등 위에 놓였다. 따뜻한 온기가 피부를 통해 스며들었다. 정민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거짓말. 손 떨리는 거 다 봤어.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딱 맞물렸다. 말은 없었지만 오래 눌러둔 감정이 눈빛 사이로 오갔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그리고 진료실 안의 고요. 정민은 의사와 환자라는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느꼈다. 그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따뜻한 순결 같은 위로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진료실 문이 안쪽에서 잠겼고 간호사는 여전히 카운터에서 통화 중이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빠르게 좁혀졌다. 그의 손길이 허리를 스치자 정민은 잠시 숨을 고르며 몸을 기댔다. 환자와 의사라는 선명했던 경계선은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다. 진료실 안은 숨소리와 심장 박동으로만 가득 찼다. 하지만 단순한 충동만은 아니었다. 마주한 눈빛 속에는 40년 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놓쳐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 그러나 같은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 나이에 다시 이런 떨림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 아닐까? 짧은 입맞춤이 이어졌고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마치 작은 불씨가 번져가듯 가슴속에서 퍼졌다. 그러나 곧 현실이 그녀를 붙잡았다. 정민은 급히 숨을 고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은 없던 걸로 합시다. 곧 진료 마감 시간이니까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정미의 가슴은 여전히 요동쳤다. 피부에 남은 따스한 감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차트를 바라보다가 한참 동안 창밖 어둠 속으로 시선을 옮겼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진료를 마치고 불을 끄려던 순간 출입문 앞 가로등 아래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였다. 아직 안 갔어. 정민은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지만 목소리 끝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혹시 커피나 술 한 잔 할래? 그냥 이대로 보내기 아쉬워서. 거절해야 한다는 이성과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 사이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만요. 차 가져올게요. 근처에 조용한 바. 초저녁이라 손님은 드물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탁자 표면에 잔잔한 빛이 흘렀다. 잔에 위스키가 채워지자 향이 먼저 올라왔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흐를 때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에 얼어붙은 부분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그가 말했다. 아내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바쁘게 지내며 있는 척했는데 문득 너무 외롭더라. 정민은 잔을 들며 미소 지었다. 나도 비슷해요. 이혼하고 한동안은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집안의 정적이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두 사람의 말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자연스레 이어졌다. 고등학교 복도 냄새, 분필가루가 내려앉은 칠판, 운동장의 햇살, 성적표 게시판 앞에서 서로 스치던 시선. 그 기억들이 오늘의 시간에 겹쳐 앉았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레 눈을 맞추었다. 고등학교 때 나 정미 씨 좋아했어. 멀리서만. 정미는 작게 웃었다. 나도. 근데 그땐 너무 멀었다. 잔이 비어갈수록 말과 침묵이 같은 온도로 둘 사이에 놓였다. 바스피커에서 오래된 재즈가 흘렀고 창밖 네온 불빛이 유리잔에 굴절되어 작게 흔들렸다. 그는 낮게 물었다. 우리 그냥 걸을래? 거리로 나오자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에 온기는 오래전 운동장에서 느꼈던 햇살처럼 익숙하고도 새로운 감정을 데려왔다. 같은 보폭으로 천천히 걷다 보니 발걸음이 어느 순간 한 방향을 가리켰다. 모퉁이를 돌자 작은 모텔 간판 불빛이 조용히 깜박였다. 정민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결론은 간단했다.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마음의 떨림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 다음의 시간은 충동이 아니라 안부에 가까웠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는 확인. 서로의 숨이 가라앉을 때까지 두 사람은 긴 세월이 만든 침묵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새벽빛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숨이 고요해진 방 안에서 정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어제의 시간은 불꽃처럼 뜨거웠지만 막상 새벽 공기 속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곁에 누운 정환의 어깨 위로 이불이 반쯤 흘러내려 있었다. 고요하고 편안한 얼굴. 정민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앉아 허리를 곧게 세웠다. 마음 한가운데 작은 파문이 번졌다. 이건 정말로 내 삶에서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 세면대의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지만 분명 어제와는 달랐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미지근한 온기가 새어나왔다. 그러나 동시에 의사로서 지켜야 할 경계가 무겁게 어깨를 눌렀다. 대학 시절 윤리학 수업에서 들었던 한 문장이 떠올랐다. 상대의 취약함을 마주할 때 당신은 더 높은 기준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환자와 의사라는 5글자가 선명히 마음판에 새겨졌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냈다. 단어를 고르는 사이 종이 위에는 짧은 한 줄이 남았다. 어릴 적 못다한 마음, 어제 잠시 빌려 이루었습니다. 설렘을 고맙게 간직할게요. 아름답게 여기서 마칩시다. 글씨 끝이 미세하게 떨려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정환의 휴대전화 옆에 가지런히 두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요. 복도는 아직 어둑했고 프런트의 종이 달그락거렸다.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선선했다. 차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빛이 조금씩 밝아졌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 흐르는 진행자의 인사말이 유리창 사이로 퍼졌다. 도심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그날 이후 그는 병원 문을 다시 열지 않았다. 예약 목록 어디에서도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은 잘된 일이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울 앞에 설 때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무심히 묶던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오래 넣어두었던 립스틱을 조심스레 발랐다. 환자에게 건네는 미소가 한 박자 길어졌고 퇴근 후엔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었다.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혼자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은 이전보다 단단해졌다. 정민은 알았다. 어제의 일은 실수이자 선물이었고 위험이자 성찰이었다는 것을. 무엇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늙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그가 다시 나타난다면 그녀는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지냈어요? 그리고 그 말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고. 며칠이 더 지나던 어느 날, 접수대 위로 작은 꽃다발이 배달되었다. 포장지는 담백했고 안쪽에는 이름 없는 카드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고마웠어. 그날 이후 많이 생각했고 덕분에 내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 정민은 오래 카드 끝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서랍에 넣었다. 전화번호도 발신 표시도 없었다. 확인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안도하게 했다. 궁금함과 그리움이 반으로 갈라지듯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그 주말 그녀는 학회 윤리 세미나에 참석했다. 강단의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가 인간다움까지 지워서는 안 됩니다. 정민은 노트 여백에 이렇게 적었다. 스스로를 지키되 마음을 닫지 말 것. 돌아오는 길. 그녀는 병원 운영 수칙을 몇 가지 손보았다. 야간 단독 진료는 가급적 피하고 상담이 길어질 경우 반드시 문을 반쯤 열어두며 민감한 검사에는 간호사가 동석하도록 했다. 규정은 더 단단해졌고 진료실 분위기는 오히려 더 따뜻해졌다. 작은 변화들이 일상에 스며들었다. 대기실 조명을 한 톤 낮추고 오래된 잡지 대신 지역 도서관에서 빌린 시집을 꽂았다. 퇴근 후에는 동네 도서관의 수요, 독서 모임에 나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쉽게 마음을 내어주었다. 60대의 이발소 사장, 손주 얘기를 즐겨하는 할머니, 늦깎이 대학원생, 각자의 고단함을 나누면서도 서로의 삶의 감탄과 웃음을 보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세지 않은 밤, 강물 위에 도시의 불빛이 길게 흔들렸다.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다는 기억은 누군가를 더 따뜻하게 대하는 힘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움은 날마다 줄어들었다기보다 모양을 바꾸어 자리 잡았다.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에 놓는 손길이 조금 더 섬세해졌고 혼자 먹는 저녁 식탁에선 국을 한 번 더 데웠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타인을 돌보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이 나이에야 비로소 선명해졌다. 가끔은 문득 그가 떠올랐다. 가로등 아래에서 웃던 얼굴, 유리잔에 비친 조용한 눈빛. 그러나 이제 그 기억은 그녀를 흔들지 않았다. 마음속 어디선가 작은 등불처럼 길을 잃지 않게 밝혀줄 뿐이었다. 정민은 서랍에서 꽃다발 카드만 꺼내 다시 읽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잘 지내요. 그 말은 이번엔 그에게가 아니라 어제의 자신에게 건네는 인사처럼 들렸다. 비가 오던 평일 오후, 병원은 유난히 한산했다. 창가에 빗방울이 또닥또닥 부딪히는 소리가 대기실의 숨 같은 고요를 채웠다. 정민은 접수대 화분에 먼지를 털고 난 뒤 작은 카드를 꺼내 한 번 더 읽었다. 고마웠어. 덕분에 내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 발신 표시 없는 그 카드. 그녀는 그것을 다시 시집 속에 끼워두고 마음속으로만 대답했다. 응, 나도 그래. 나도 내 삶을 다시 본다. 그날 마지막 진료를 마칠 즈음 레지던트 시절 제자를 맡았던 후배 의사가 들렀다. 원장님, 윤리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후배는 최근 겪은 어려운 상담을 털어놓았다. 환자가 외로움과 불안을 내밀며 치료 외적인 기대를 섞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말이었다. 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말했다. 먼저 그분이 외로움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을 존중해줘. 다만 치료의 언어로 번역해서 돌려줘야 해. 우리는 치료를 통해 당신의 삶을 지지한다고. 그리고 네 마음을 과로시키지 않도록 진료의 구조를 바르게 세워. 후배는 안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흔들림을 다잡아주는 일. 예전보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웠다. 퇴근길, 비가 약해진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우산을 접는 순간 그녀는 문득 오래된 습관이 떠올랐다. 오늘의 작은 기쁨 한 가지.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차를 내리고 창틀에 작은 꽃 한 송이를 꽂아두는 것. 그렇게 단정한 의식을 반복하면 텅 빈 거실의 공기도 덜 차갑게 느껴졌다.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잘 지내요? 누군가에게 보내는 인사처럼 적었다.
그러나 문장을 끝내지 않은 채 그녀는 마지막 단어 옆에 작게 점을 찍었다. 그 인사는 사실 정환에게가 아니라 거울 속 자신에게 건네는 말에 가까웠다. 주말에는 독서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사진전을 보았다. 전시의 제목은 늦게 도착한 봄. 그녀는 오랜만에 사진 앞에서 오래 멈춰 섰다. 흐릿한 초점 속에서도 빛은 분명히 중심을 찾아 들어가 있었다. 인생도 비슷하네. 또렷하지 않은 날들 사이로도 빛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전시장 끝에 놓인 방명록에 썼다. 경계는 선이 아니라 온도. 나와 타인을 동시에 데우는 법을 배우는 중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더 잦아들었다. 침대맛 스탠드를 끄기 전 정민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복기했다. 사랑은 지나갔지만 돌봄은 남았다. 나는 다시 살아가는 쪽을 택했다. 그 깨달음은 격하지 않았고 대신 오래가는 힘처럼 잔잔히 그녀를 채웠다. 초가을이 시작될 즈음 동창단체 채팅방에 고교 동문회 초대장이 올라왔다. 정민은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가야 할까? 망설임의 무게는 그 사람 때문이라기보다 그 시절에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시험하는 질문에 가까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답했다.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거야.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마음속에서 또렷해지는 원칙 경계는 지키되 마음은 닫지 않겠다는 다짐. 이 길을 정하게 했다. X20 체육관에 모인 얼굴들은 세월을 비슷하게 건너온 동지들이었다. 누구는 은퇴했고 누구는 손주 자랑으로 시간을 메웠고 또 누구는 홀로 지낸 해의 숫자를 가볍게 농담으로 바꾸는 데 익숙했다. 정민은 오랜만에 이름들을 불러보며 반가움을 나눴다. 사진 코너 옆에서 누군가 묻는다. 남편은?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이젠 각자 잘 지내요. 대화를 이어가며 깨달았다. 상실과 이별이 결핍만을 남긴 게 아니라 서로를 덜 아프게 대하는 기술도 남겼다는 것을. 그가 오진 않았다. 그런데도 가슴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그리움이 방향을 바꿔 작은 등불처럼 내 안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뒤늦게 알았다. X20 다음 주 병원 게시판에 작은 공지가 붙었다. 수요 건강 이야기. 중년 이후의 몸과 마음, 외로움과 생활 습관. 강의는 의학적 정보와 생활 팁 사이에 나를 돌보는 문장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혼자 밥 먹을 땐 국을 한 번 더 데우세요. 옮기는 음식에서 시작해 마음으로 번져요. 참석자 중 몇몇은 진료실보다 이 시간이 더 편하다며 웃었다. 후배 의사는 강의가 끝난 뒤 말했다. 원장님, 오늘 말투가 유난히 따뜻했어요. 정민은 경계를 지키면서도 인간다움을 지우지 않는 법을 삶의 리듬으로 익혀가는 중이라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X20 퇴근길 그녀는 작은 꽃집에 들러 코스모스 한 다발을 샀다. 집에 돌아와 유리병에 꽃을 꽂고 서랍에서 익명의 카드를 꺼내 다시 읽는다. 고마웠어. 내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 그녀는 그 카드 아래에 얇은 메모지를 포개었었다. 나도요. 나를 다시 돌보게 되었어요. 잘 지내요. 메모는 붙이지 않을 편지였지만 보내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침대를 향해 스탠드를 끄기 직전 그녀는 창가에 놓인 꽃을 한 번 더 바라봤다. 내일 아침 병원 불을 켤 때 오늘의 이 따뜻함이 환자의 어깨로 조금은 전해지기를 그녀는 그렇게 소망했다. 그리고 그 소망이면 충분하다고 천천히 확신했다. X20 가을빛이 더 깊어진 수요일 병원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한 달에 한 번 열기로 한 수요 건강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이었다. 오늘 주제는 혼자 사는 삶의 리듬 만들기. 정민은 준비해온 작은 카드들을 나눠주며 말했다. 오늘은 각자에게 맞는 하루의 돌봄 문장을 하나씩 골라보세요. 예를 들면 저녁엔 국을 한 번 더 데운다. 주말엔 20분 산책 같은 것들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손에 쥔 카드 한 장이 그들의 저녁 시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다. 강의가 끝난 뒤 70대 초반의 남성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원장님, 혼자 살다 보니 자꾸 말을 아끼게 돼요. 괜히 민폐 같아서.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수록 작은 인사를 만들면 좋아요. 잘 지내세요? 같은 말.
때로는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들리거든요. 남자는 웃으며 답했다. 잘 지내세요, 원장님. 그 짧은 인사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머물렀다. 오후 진료가 잠시 뜸해진 틈, 그녀는 접수대 옆에 작은 화병을 놓았다. 코스모스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회색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초진표에 적힌 사연은 짧았지만 긴 세월의 외로움이 여백에 묻어났다. 밤이 되면 마음이 더 아파요.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정민은 의자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 몸은 외로움을 몸살처럼 앓을 때가 있어요. 약만으로는 다 나아지지 않지요. 그래서 생활의 구조가 필요해요. 그녀는 카드 한 장을 건넸다. 잠들기 전 창문을 조금 열고 바람을 듣는다. 환자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저녁 무렵 하늘은 얇은 구름에 노을빛을 섞어 붓고도 차분했다. 정민은 병원 불을 끄려다 말고 잠시 창가에 섰다. 나는 지금 잘 지내는 중일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예전 같으면 막막했겠지만 이제는 조용한 확신이 뒤따랐다. 완벽하진 않아도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감각, 그것이면 충분했다. 문을 닫고 나오는 길. 병원 앞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순간 가슴이 짧게 떨렸다. 혹시 그러나 신호가 바뀌고 사람들이 움직이자 그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뒷모습이 사라지는 동안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미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완성되어 있었으니까. 잘 지내요. 그 문장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전하는 부탁이 아니라 자신에게 건네는 약속이 되었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건드리고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작게 겹쳤다. 그녀는 노트 첫 줄에 적었다. 경계는 선이 아니라 온도나와 타인을 동시에 데우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보탰다. 나는 오늘도 잘 지내는 연습을 했다. 펜 끝에서 점 하나가 찍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는 다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박동처럼 귓가에 남았다.